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어제 동생이 실종 관련된 영상을 올렸는데요. 그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해주시고 또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급한 마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우선은 동생이 무사히 집에 돌아왔고요. 근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좀 위험한 일들이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동생이 실종이 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우선 제 동생이 지체장애 상급이고요. 제 동생이 대한민국에 와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지체장애 상급이 됐습니다. 뇌를 좀 많이 다쳤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제 동생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못합니다. 그래서 이제 집에서 지내는 일이 대부분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내 동생이 이제 집에서 핸드폰 게임을 많이 합니다. 핸드폰 게임. 근데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 있나 봐요.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이제 카톡으로 주고받기도 하고 게임상에서 대화도 하고 게임상에서 또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남자가 카톡을 보내면서 만나서 카페에서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그러면은 재밌을 것 같다.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남을 요청을 해온 거죠. 내 동생이 이제 알았다고 한 거고요. 근데 이제 그 남자는 장애인이 아니고 내 동생은 장애인입니다. 근데 그 남자는 38살이고요. 그래서 그 남자가 차 끌고 동생이 사는 곳까지 왔습니다. 그래서 동생은 가볍게 그냥 카페 가는 줄 알고 나와서 일단은 처음에는 카페 같이 갔대요. 카페 같이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. 근데 그 남자가 그러더래요. 자기도 와이프가 있고 애도 있다고.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리를 옮기자고 했대요. 시간이 어느 정도 되니까 오후 시간이 되니까 요즘에 술집이 오후 시간에 문을 열잖아요. 이 차에 옮길 때 내 동생이 얘기를 했대요. 자기가 지금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술을 마실 수가 없다 그랬더니 많이 안 마셔도 되니까 조금만 마시라고 자기 혼자 마실 테니까 옆에 근데 친구만 해달라고 했대요. 그렇게 해서 술집으로 이제 이동을 한 거죠. 근데 내 동생은 이제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 순간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걸 깜빡한 거죠. 그렇게 해서 이제 자리를 이동해서 술을 마시다가 내 동생이 좀 알딸딸하는 것 같아서 그만 마시겠다고 했나 봐요. 그래서 그 남자가 그럼 좀 기다려달라고 했대요. 그래서 좀 기다려주고 나서 이제 그 남자한테 자기 집을 좀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너무 멀리 나온 것 같은데 자기가 집을 지금 혼자 갈 수가 없다. 지갑에 돈도 없고 그랬더니 이제 그 남자가 알았다고 했대요. 무조건 데려다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. 그렇게 하고 나서 술 먹고 나와서 그 남자가 술 먹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거죠. 근데 집을 데려다 달라고 했더니 그 남자가 자기랑 갈 곳이 있다고 다른 데 데리고 가더래요. 그래서 좀 무서웠대요. 그 느낌이. 남자가 좀 어느 정도 술도 먹었기도 했겠다. 그리고 자꾸 말을 하는 게 행동이랑 말하는 거랑 달라서 무서웠대요. 그래서 순간적으로 무서워서 계속 멀리 가고 있어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집에 데려다 달라고 지금 어디 가고 있냐고 했더니 일단은 갈 곳이 있으니까 거기 갔다가 데려다 주겠다고 했대요. 그래서 동생은 그냥 됐다고 집에 데려다 달라고 지금 다 기다리고 있다고 막 그렇게 한 거죠. 근데 그 남자가 지금 세워줄 수가 없다면서 안 세워준 거죠. 동생이 이제 겁이 나잖아요. 그래서 막 차 문을 열었대요. 순간적으로 안 내려주면은 그냥 이 상황에서 달리는 상태에서 그냥 내리겠다고 했더니 그 남자가 순간적으로 이제 확 세운 거죠. 그래서 확 세워가지고 이제 내리게 된 상황이 됐는데 그 남자가 온갖 쌍욕을 다 하더래요. 무슨 년 이러면서.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내려서 택시를 타자니 현금이 없지. 카드에 그나마 10,000원이 있었는데 카드에 10,000원이 있는 걸 동생이 또 깜빡하고 있었나 봐요. 근데 그 10,000원으로 어림도 없죠. 어차피 내리고 보니까 거기가 부평 쪽이었대요. 근데 내 동생은 인천에 있는 소래포구 쪽에 살고 있거든요. 그러면 택시를 타도 기본 1시간에서 40분 정도 걸립니다. 막히면 더 걸리고요.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핸드폰도 꺼졌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내 동생이 이제 그 또 장애인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머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잊고 있었나 봐요. 그래서 무작정 그냥 걸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걸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걸린 거예요. 많이 놀란 상태에서 중간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벤치 같은 데 앉아가지고 막 공원 같은 데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주저앉아 있다가 또 걷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해서 집에까지 거의 도착을 한 거죠. 이래저래 물어보면서 도착을 했더라고요. 집에 왔어요. 걸어서. 너무 대단하게도. 집에 밤에 들어온 거죠. 근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제부도 그러더라고요. 이게 막 옷들이 막 젖어 있었대요. 땀 때문에 막 땀 범벅이가 되어 있고 그래서 막 이것저것 설명을 하길래 카톡을 보여달라고 한 거죠. 제부가. 그래서 그 카톡 내용을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그 카톡 내용을 봤어요. 둘이 대화하는 거를. 혼내지는 않았어요. 다독여줬습니다. 그리고 무사히 돌아온 게 너무 감사해서. 그렇게 하고 다시 재우고 그 다음날이 됐는데 내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겪지 말아야 될 일을 겪을 뻔했고 그 남자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남자의 번호랑 그 남자의 사진을 다 가지고 있었대요. 동생이. 그래서 이미 내 동생이 실종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남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경찰서에 넘기려고 다음날에 이제 해가 뜨고 시간이 되면 경찰서 가서 그걸 넘겨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남자가 그 다음날에 또 온 거예요. 또 와가지고 내 동생 보고 일방적으로 나오라고 한 거죠. 어제 끝까지 함께 못했던 거 함께 하자고. 카톡을 계속 보내면서 근데 왜 카톡 답장 안 하냐면서 그러면서 계속 카톡이 온 거예요. 근데 그걸 제보가 본 거죠.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.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그 남자를 이제 잡아갔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 남자는 조사받고 있고요. 결과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차 안에서 동생한테 이상한 행동을 하려고도 했다고 했으니까 그 죄가 또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은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
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, 비장애인 우리들도 그 위험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할지를 잘 몰라서 당황스러워하고 남자 힘을 또 어떻게 이기겠어요. 근데 하물며 장애인인데. 그래서 정말 이게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래도 무사히 집에 잘 도착했으니까 다행이고요. 여러분들도 이제 걱정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. 이 마무리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서에서 지금 하게 되어 있고, 내 동생도 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. 어떻게 된 일인지를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야 되고, 내 동생은 또 장애인이다 보니까 보호자가 함께, 부모랑 함께 이제 출동을 해야 됩니다.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. 여러분,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또 여러분들한테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. 여러분, 아이고야, 저도 동생한테 혼내지 않고 많이 다독여주고 따뜻한 말 많이 해줬습니다. 왜냐면 저는 사실 겁이 났었거든요. 동생이 잘못될까봐 많이 겁이 났었는데, 무사히 도착했다는 말 들으니까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. 제 감정도. 이래서 정말 누군가를 만날 때는 조심 또 조심을 해야 돼요. 자, 여러분 또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건강하시고요. 행복하세요, 여러분.